네, 저희가 저번에 네. 공백기 영상 올렸을 때 네. 사회활동이라도 좀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또 막상 지원해보면은 사회활동만으로는 경험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자소서나 면접에서 경험을 얘기할 때 좀 위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취준생분들의 그런 고민을 왕창 받아봤잖아요. 그쵸, 왕창 받았죠. 네.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고민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제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 위주로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일 많은 게 이거인 것 같아요. 그 직무 경험이 부족한 경우. 네. 사회활동 경험은 있어요. 네. 근데 아예 직무 관련 경험이 없는 경우에 네. 이럴 때는 자소서나 면접에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직무 관련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입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경력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어이가 없는데 그런 이런 좀 높은 수준에 우리가 또 맞춰줘야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질문이 뭐였죠? 직무 관련된 경험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사회활동만 있는 경우. 네, 알겠습니다. 뭐 다행이네. 직무 활동은 없지만 사회 활동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인 거고요. 둘 다 없는 분들도 많아. 그쵸. 뭐 공무원 준비하다가 왔다라든지 자격증 준비하다가 왔다라든지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경험도 못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 활동을 하셨네. 천만 다행인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인정하셔야 돼요. 예, 나는 직무 관련된 경험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그러면 뭐 받아들여가지고 떨어지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체제를 빠르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는 다양한 지식이 필요해요. 혹은 다양한 기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자격증이라든지. 선생님, 지식과 기술을 쌓는 거 저는 알고 있어서 경험은 없지만 나름 그래도 이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인정하는 방법이 끝난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A 지식을 갖고 있는데 뭐 도움되지 않겠어요? 뭐 알아서 평가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지원한 직무 역할이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역할을 수행할 때 제가 준비한 이 지식이 정말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 같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연결고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이 아저씨가 오늘도 이 얘기 하는구나. 산업과 기업과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맨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 이거 내가 아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인정할게요. 아는 얘기야. 그냥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 그래서 후회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인정하시고 지식이나 스킬을 쌓던가 왜 이게 지원 직무에 필요한 것인지 논리를 만드셔가지고 전달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거는 간접 경험을 찾으시면 돼요. 직무와 관련된 간접 경험을 찾아라.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건 직접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백화점의 영업관리 담당자로 지원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축제를 준비했는데 뭐 수익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지. 문 앞에는 강민혁 이 아저씨 얄미우니까 다트 던지기 이거 한번 일단 하자. 멀리서라도 이 아저씨 보고 올 거 아니냐. 근데 던지다 보니까 약간 배가 고프네. 여기 파전을 굽네. 가서 막 먹는 거야. 먹다 보니까 목이 마르는데 막걸리 막 사 마셔. 취했네. 옆에 가지고 기념품을 막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잘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영업 관리거든요, 여러분들. 백화점에도 여러분들이 가시다 보면은 뭐 식품 코너,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의류, 뭐 명품 이렇게 해서 층마다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플로어를 관리하는 게 이제 영업관리 담당자의 주요 역할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러한 경험도 내가 직접 백화점에서 영업관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 역할 자체가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직무 역량, 직무 경험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점은 있어요. 야, 거기서 파전 구운 거랑 백화점에서 명품 파는 거랑 같냐 임마?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읍소를 좀 해줘야 돼. 내가 이러한 유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영업관리에 대한 간접 경험을 키웠다. 다만 그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학습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은 평가자가 느끼기에는 나름 그래도 뭐 간접 경험이라도 갖고 있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역시나 뭐 직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왔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하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 저 이공계입니다. 저 어디 가서 간접 경험을 샀습니까? 오케이. 인정할게요, 여러분들. 이공계는 간접 경험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공계 지원자분들은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우대사항에 뭐 인턴, 뭐 관련 경력 이렇게 나와 있는 것보다는 어떤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 어떤 지식 보유자, 어떤 스킬 보유자 이렇게 보통 나와 있거든요. 회사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인정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공계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인문계, 상경계 지원자에 비해서 경험과 경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방법, 그리고 잠시 뒤에 이야기할 세 번째 방법을 적용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이공계 쪽 직무 같은 경우에 네. 다른 전공인데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공계는 아무래도 좀 지식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네. 전공이 다르면 이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어필해야 될까 좀 막막함이 들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화공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화학 기업에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반도체라든지 완성차라든지 기타 여러 제조업에도 공정 안에 이러한 화공행 베이스로 운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원하는 기업의 주요 사업이라든지 산업 특징만 보고 접근할 필요는 없는데, 물론 주요 전공을 많이 뽑는 기업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채용 공고상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이수하셨던 전공을 지원 자격으로 용인해 줬다라는 것은, 허락해 줬다라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 전공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은, 내가 화공과 전공자인데 지금 반도체로 지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른 전공자에 비해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파고 드셔가지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공 지식을 좀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또 선생님, 제가 기계공학 전공자인데 반도체도 지원해야 될 것 같고, 뭐 화공 쪽 베이스로도 지원해야 될 것 같고, 뭐 다양한 산업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조 기반들은 다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렇게 또 하라고 하면 그 많은 산업들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라도 하라고, 하나라도. 일단은 가장 가고 싶은 산업 위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뭐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은 이 기업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거지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뭐 기계공학 전공자가 반도체에 대해서 좀 공부한 거 보니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성의는 보였구나, 또 그런 부분들을 봐주는 거니까 너무 이제 전공이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그 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준비했다라는 모습들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산업 분석을 탄탄히 해서 네. 그 본 전공자들에 비한 네.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라. 네,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렇게 되네요. 네.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세 번째 방법은 그냥 나가서 싸. 아니 뭐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예. 쌓고 싶다고 해서 쌀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런 거 맞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고 싶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직무가 있으면은 해당 기업에 이메일 한번 보내보세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정말로 단기간에 뭐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 꼭 일해보고 싶다.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연락 오는 회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목적이 관련된 경력과 경험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문상경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케팅을 원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마케팅 인턴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아는 만큼 경험도 쌓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이게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래. 가서 했어. 근데 이거 뭔가 하긴 했는데 나중에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경험과 경력을 쌓을 때 지식을 쌓는 것도 병행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을 하셔서 목표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역할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 직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지켜봐.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상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지켜보다 보면은 그게 또 본인의 간접 경험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여러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걸 괜히 과장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민영이가 인사팀에 지원을 했었잖아요. 저는 인사 업무 중에서도 채용 역할을 좀 수행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인사팀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좀 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채용과 관련된 역할은 할 수 없었지만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4대 보험과 관련된 뭐 정산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어떤 로우 데이터를 다루면서도 그러한 데이터가 실제로 채용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그 선배 사원님들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괜히 또 뻥튀기 한다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채용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이 기업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들. 절대 못 믿을 것 같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 뻥튀기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공계를 위해서 또 팁 하나 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교육 과정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액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장비가 여기 있는 카메라 뭐 비싸도 뭐 한 100만 원 단위겠죠? 근데 거기 장비는 막 10억대, 100억대가 넘어가는 장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멀리서 지켜본 것도 있지만 실제 그 장비를 다루시는 분들에게 그 장비를 다룰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실전에서는 지금 뭐 다른 장비들이 기업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돼가지고 적용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의 그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질문도 많이 하면서 내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미리 고민을 좀 해봤다. 뭐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 작성한 내용들을 보면은 뭐 땡땡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실습에 참여해가지고 관련된 공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게 무엇이냐를 깨달았다. 그거는 거기서 그냥 써준 거 아니야. 거기서 그냥 커리큘럼 안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약간 변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육과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경험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직무에 대한 지식이 어쨌든 좀 쌓여 있어야 네.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간접 경험으로 활용하면서 또 그쵸. 겸손함까지 강조를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가능하죠. 예, 가능하죠. 그래서 되게 겸손한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건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늘 이제 아끼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조급하고 걱정이 되다 버리니까 불안해 보이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좀 더 겸손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뭔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주의사항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지식을 쌓아야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구나. 나 그럼 지식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경험을 쌓으면 안 되겠다. 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병행하는 거야. 뭐가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경험을 하면서도 지식을 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병행하셔야지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족하더라도 넣으면서 그럼요. 부딪히면 점점 쌓시는 거니까. 쌓아나가야죠. 우리가 신입이니까 또 용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목에서 피 토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겠어. 제발 구독해주세요, 선생님들.